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갈라타사라이에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팰리스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소보슬라이를 풀백으로 쓰면서 프림퐁을 살라 대신 윙어로 기용했습니다. 또 갈라타사라이 원정은 지옥의 원정이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원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리버풀은 지난 팰리스전 문제였던 부분들을 잘 개선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꼈던 건 먼저 불안한 코나테입니다. 코나테의 폼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코나테의 실수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후방에서 앞쪽으로 공 뽑아주는 것들도 그렇고,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상대에게 압박당해서 탈취당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폼을 보여줬던 코나테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이 잡아놔도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타이밍에 볼을 방출하게 되면서 어이없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나테가 오늘 리버풀이 많이 압박을 당하면서 롱볼을 어쩔 수 없이 시도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거기서의 퀄리티도 아쉬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갈라타사라이 선수한테 백패스를 뺏겨서 또 위험한 기회를 노출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코나테 일단 선발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지금 다른 센터백을 섣불리 쓰기에는 뎁스가 넉넉지 않죠. 일단 레오니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스쿼드에서 이탈했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남은 센터백은 조고메즈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코나테까지 흔들린다면 리버풀 최후방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어쨌든 이 코나테의 불안한 모습들이 좀 해결되어야 리버풀이 뒤쪽에서 풀어나오는 게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또 오늘의 비르츠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비르츠, 그러니까 이번 경기만 딱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기 내에서 고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점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에키티케가 돌려주고 비르츠가 한 번에 이삭적으로 패스를 주는 저런 아이디어, 저런 창의성이 사실 비르츠한테 기대하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저기서 사실 패스의 퀄리티가 완전히 미쳤다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저런 전진 패스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어쨌든 리버풀의 미드필더 중에 창의적인 10번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비르츠가 채워주라고 이제 데려온 건데 여기서의 뭐 패스의 강도나 패스의 길이, 그리고 조금 더 받는 선수가 편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비르츠가 아쉬웠던 거, 그러니까 비르츠의 낮은 저점을 만들었던 게 바로 공 지키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리버풀이 패스 템포를 올리기 위해서는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선 어느 정도 공을 지켜주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요즘 비르츠한테 아쉬운 건 비르츠가 뒤로 다시 공을 돌려줄 때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 없이 돌려줄 때가 그냥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 오면 바로 리턴. 근데 비르츠한테 기대했던 건 사실 수비를 자신에게 빨아들이고 주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즘 비르츠가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패스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뺏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만한 몸 상태가 아닌 느낌? 그리고 뭐 비르츠가 피지컬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명한테 부딪히더라도 공을 지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뭐 상대의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만큼의 강도로 처음에 공을 잡아 놓은다면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비르츠는 또 후반 갈수록 터치가 튀는 모습들이 많았고요. 비르츠가 입단하고 커뮤니티 실드 제외하고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하락하고 전체적인 폼이 올라올 그런 계기 내지는 사건, 트리거 이런 것들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비르츠가 저는 포커싱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르츠의 폼이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리버풀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문제점이 좀 느껴지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리버풀의 핵심 아이디어 내지는 주 무기가 이 압박 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클롭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리버풀이 전방 압박은 물론이고 이제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타이트했단 말이죠. 근데 25-26 리버풀은 그런 압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네 슬롯 감독이 첫
번째 부임했던 시즌 24-25 때는 리버풀의 압박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선수 구성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박할 때 보통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압박해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롱볼 차게 만들고 그 롱볼을 리버풀 센터백들이나 뒤쪽 자원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리죠. 그렇게 공을 돌리는 과정에서 좀 체력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공 없을 때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리버풀은 지금 어떻게 해서 공을 뺏었다고 하더라도 후방에서 돌리기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앞쪽에서 압박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리버풀의 영입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선발 라인업이 고정이 안 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압박의 호흡이라든지 강도 같은 것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롯 첫 시즌 때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압박에 강인한 선수들이긴 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소보슬라이, 학포 살라 뭐 이런 선수들이 쫙 밀어붙일 때는 되게 강력했고요. 또 폼이 좋지 않았던 누네즈 같은 선수들도 압박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고 압박 강도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 리버풀의 1, 2선은 뭔가 그런 느낌은 좀 잘 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긴 했는데 압박 과정에서는 지난 시즌만큼의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팀 컬러가 약간 애매해진 느낌도 저는 조금씩 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럽 슬롯 첫 시즌은 높은 압박 강도가 어쨌든 메인이었죠. 그때는 약간 경기를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리버풀의 아우라, 기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뭘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뭐 슬롯이 후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경기력은 진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즌에는 여러 멤버가 섞이면서 무언가 리버풀만의 색깔이 흐려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또 쉽게 지는 팀은 아닌 게 개개인 체급이 높아서 여전히 스쿼드의 파워 자체는 강하긴 해요. 이삭, 에키티케, 살라, 비르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지난 시즌 우승 멤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죠. 근데 요새 드는 느낌은 뭔가 팀적으로 리버풀이 축구를 한다기보다는 경기 플레이하는 비중에 개인 능력이 조금 많은 편?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역습 속도가 진짜 좋았었는데 그런 리버풀의 역습 속도도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의 팀 컬러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슬롯의 팀 컬러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바로 대답이 나오거든요. 압박의 스위치를 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강력한 압박 강도를 가져가는데 또 그 스위치 조절을 되게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히 볼 플레잉에 집중한 팀을 만들 건지 아니면 지난 시즌처럼 압박에 집중한 팀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경기 내적인 얘기를 또 하자면 후방 빌드업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 풀백의 패스 퀄리티가 저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놀드의 부재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고요. 또 흐라벤베르가 조금 외로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제 흐라벤베르가 당연히 잘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 흐흐턴 이런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라벤베르가 혼자서 막 두세 명 떨구면서 앞쪽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리버풀이 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흐라벤베르만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흐라벤베르가 해조가 안 되는 날, 컨디션이 12시가 아닌 날에는 또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라벤베르를 너무 믿는 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흐라벤베르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움직임들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후방 빌드업이 약간은 유기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니까 롱킥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차 압박 강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공격수의 압박 강도가 진짜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짧은 패스로 하프라인을 넘는 게 쉽지 않고요. 리버풀이 그나마 하프라인을 넘었을 때는 리버풀 선수들 자체가 템포가 높아져 있을 때 역습으로만 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반다이크의 롱킥 그나마 탈출구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정확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진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확실히 나머지 롱킥들은 대부분 확실한 전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래도 슬롯이 마냥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감독에 대한 여론이 지금 또 많이 갈리는 시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슬롯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림퐁 윙을 써보기도 하고, 뭐 컨디션 안 좋은 살라를 일단 선발해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중에는 또 이삭 에키티케를 동시에 경기장에 남겨놓으면서 이제 에키티케를 왼쪽 윙어로 한번 써보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에키티케가 부상으로 도중에 나가서 그렇게 유지되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뭐 시도 자체는 좀 많이 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데요. 여러 시도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력에 대한 개선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풀백 쪽 조합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풀백 중에 요즘 좋다라고 편하게 말할 선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케르케즈 프림퐁을 동시에 풀백으로 쓰자고 하니 센터백들에게 수비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로버트슨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버트슨은 전성기에서는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리버풀이 경기력이 안 좋지만 연승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승 속에서 결국에는 경기력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력의 동반 상승으로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리버풀에게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리버풀 남은 일정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당장 주말 경기에서 첼시를 만나고요. 원정 경기입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 예상되고, 또 맨유를 홈으로 부르는데, 사실 맨유가 좋고 안 좋고 하는 별개로 더비 경기는 언제나 까다로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2연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패배를 기록한다면 안 좋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말에 팰리스와의 리그컵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또 팰리스가 리버풀 상대로 최근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11월 5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풀의 일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의 경기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